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이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38살 만신창이가 돼 돌아온 지우죠. 여전히 같은 사랑의 자리에 서 있는 경도인데요. 그게 기막힌 대꾸처럼 연결되고 왜 추사희 씨가 등장을 하게 됐었던지 자연스럽게 겹쳐지게 되네요. 사랑을 이해하는 자리와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마주 세워놓을 수 있구나 싶어서 감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우와 경도의 사랑은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도 계속 엇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인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회, 겉으로 보게 되면 우연의 반복 같지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와 경도는 사랑이 작아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랑을 확인하느라 각자가 더 아픈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대칭 구조가 이 드라마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추사희 씨가 필요했던 겁니다. 첫 번째 이별에서 가족은 연인의 어긋나는 숙제와 같죠. 연인과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어설프고 풋풋한 어린 연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20살의 지우가 건넨 32만원짜리 티셔츠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도의 엄마가 한 달 동안 부업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고, 그런데 경도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할 정도죠. 그걸 그냥 말할 수 있을 만큼 경도가 지우를 사랑한다는 걸 지우가 압니다. 그런데 지우가 당황스러워하죠. 어린 지우가 먼저 느낀 건 사랑의 설렘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누군가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자기 때문에 초라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지우는 그 모든 이유가 자기 탓,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 되죠. 가족은 지우에게도 특별하거든요. 엄마로 인해 늘 모멸스러운 눈빛, 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친 경도와 엄마의 장면에서도 경도가 받을 상처를 예감하고 그 상처가 자기 탓이라고 또 미리 끌어안기까지 하죠. 사랑이 달콤해질수록 지우의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이 모두 다 자기 책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회장님 딸인 지우입니다. 그 지우가 자신을 배려해서 늘 떡볶이를 좋아했던 것으로 알죠. 그래서 지우에게 맞춰주려고 돈가스를 고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고 그 후로 지우가 떠나버리게 되죠.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해 지우에게 상처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티셔츠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마저 입 밖으로 말을 했다는 자체까지 경도에게 있죠. 경도는 경도대로 지우에게 상처가 됐다고 생각을 하며 후회를 한 겁니다. 연인은 서로를 아끼는데 그 아낌이 겹칠수록 둘 다 자기 탓만 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별. 두 번째 이별에도 역시 가족입니다. 가족은 더 이상 보이는 상처가 아니죠. 이번에는 버텨야 하는 무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큰 사고가 생기게 되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옵니다. 경도는 병원에 매달려야 하고 지우는 혼자가 됩니다. 혼자 경도 집에서 지내는 지우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지우는 언니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 혼외자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가족인데 그 혈육인 엄마의 모멸찬 눈빛이 더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몸서리를 치게 되죠. 배다른 언니의 사랑이 극진해서 어린 지우가 그 비밀을 알게 될까봐 귀를 막기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가 경도를 사랑한다면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죠. 지우가 생각하기 싫고 상상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 그 모멸찬 엄마의 눈빛이 경도에게 고스란히 옮겨질 거라는 걸 확인해 준 거죠. 지우에게 가족은 처음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친엄마의 시선이 늘 모멸스러웠고 지우가 믿고 의지하던 언니와 아빠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었던 겁니다. 이때 생긴 중요한 감정은 바로 빚진 마음이었을 겁니다. 혼외자인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언니와 아빠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고마움이 편안함이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채감이 됐을 겁니다. 혼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민폐가 되고 짐이 되고 상처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따뜻한 언니의 조언은 지우에게 더 큰 무게가 됐을 겁니다.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언니와 아빠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우에게 가족은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돌려줘야 될 친절과 사랑이 돼버렸거든요. 경도의 아버지가 위독해졌습니다. 가족이 늘 아픔이었던 사람이라면 또 다른 가족의 상처 앞에서 자기가 그 관계에 들어가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끼어드는 순간 누군가 더 아파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 이미 처음 이별 때도 지우는 그랬거든요. 지우에게 가족은 함께 견디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우에게 가족은 조심해서 유지해야 하는 관계고 그게 부채 관계같이 또 돼버렸거든요.
이제 혼외자라는 사실까지 알아버린 지우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빚진 사람의 방식, 자신을 그 관계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의 곁을 지켜야 하는 경도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우입니다.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했겠죠. 더구나 언젠가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경도가 그대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도에게 상처를 줄 사람이 엄마거든요. 이번에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지우에게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던 거죠. 경도가 또 남겨지게 되고요. 지우가 자신을 탓하는 동안 경도 역시 자신을 탓하게 되죠. 아버지를 돌보느라 지우 곁에 있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고 예전 원룸과 돈가스 장면까지 끌어와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지우는 피해야 하는 사랑의 자리, 경도는 남겨진 사람의 시간을 또 지독하게 살아가게 됐던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별에서 가족은 사랑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시험지에 가깝다고 봐야죠. 막아서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드러내는 장치였다고 봐야죠. 지우에게는 자기 가족마저도 더 어려운 숙제고 또 부채가 됐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별. 이건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만 불안하죠. 구도가 첫 번째 이별과 두 번째 이별과 대꾸를 이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자리가 바뀌는 순간이 될 것 같죠. 연인은 다시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반대로 지우의 가족이 무너집니다. 언니의 알츠하이머를 알게 됩니다. 결국 지우가 언니의 알츠하이머를 알게 되겠죠. 언니는 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새아빠와 함께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준 사람입니다. 거기에 언니를 이용해서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형부의 배신까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지우는 언니를 지켜야 합니다. 지우에게 가족은 부채와 같고 또 빚진 사랑입니다. 회사도 지켜야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별과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우가 떠났고 경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지우가 언니를 지키고 회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세 번째 이별은 경도가 스스로 짐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지우가 그랬던 것처럼 선택이 경도의 몫이 되겠죠. 경도처럼 지우의 언니 역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거든요. 경도 역시 지우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위해서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아마도 지우의 전 남편이 경도와 지우 사이를 알고 재결합 계획을 세우죠. 변호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이 지우에게 힘든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와 지우의 관계가 이미 이혼 전에 불륜으로 계획된 음모라고 하지 않을까요? 경도는 덫에 걸린 것처럼 자기 때문에 지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지현의 남편이 안다혜와 얽힌 반전 카드가 있으니까 아마도 해피엔딩의 단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별이 지우가 떠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경도가 떠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추사의 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가 되는 거죠. 추사의 시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도망시가 현재 형이 되는 거죠. 내세에는 부부가 서로 바꿔 태어나 나의 이 슬픈 마음을 그대도 알게 하리라, 이 시의 내용이죠. 이건 죽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입장의 교환입니다. 세 번째 이별은 그 장치죠. 두 번이나 떠나야 했던 그 깊은 지우의 사랑의 자리에 이번에는 경도가 서게 되는 겁니다. 경도의 자리엔 또 지우가 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이나 남겨졌던 경도의 자리에는 이번에는 지우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사랑이 처음으로 같은 깊이를 갖게 되는 거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각자의 죄책감 속에서만 반복됐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면서 성질이 달라지죠. 떠났던 사람은 남겨지는 시간이 어떤 무게인지 알게 되고, 남겨졌던 사람은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얼마나 벼랑 끝의 절박함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중심이 내 탓이야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로 이동을 하는 거죠. 더 이상 혼자 책임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서로 왜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를 같은 자리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제야 사랑은 반쪽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죠. 얼마나 아팠는지 참았는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순간 완성되는 거죠. 지우와 경도는 오랫동안 서로를 향한 내 마음으로 유지된 사랑이었습니다. 지우는 떠나며 사랑했고 경도는 남겨진 채 사랑했죠. 둘 다 진심이지만 서로의 마음은 늘 반쪽만 보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별에서 상대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비로소 반쪽이 아니라 전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추사의 시가 실현되는 거죠.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내용 좀 길어졌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도를 기다리며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